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화도수동 호평 평내 남양주갑 이야. 지역구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동안 네. 해남진도 완도 이거 하도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외웠는데 화도수동 호평 평내. 화도수도 호평 평내. 예. 네. 남양주 갑. 네, 지역구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지역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문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첫째는 이게 명백한 당무 개입인데 이 당무 개입을 아닌 것처럼 지금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불감증에 걸렸다. 이거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거의 특정 후보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보낸 것이 이번에 폭로됐다.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여지껏 그 영부인이 집권당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 이 근본적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사상 초유인데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웃기는 장면이 보수 언론들이 애써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워워 싸움을 말리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다. 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이상한 거 제가 보기에 김 여사 본인도 사과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그랬고 근데 사과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막았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사과를 안 했냐? 그게 공방전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막아서 못한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측은 그게 아니라 문자의 맥락을 보면 이건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뜻이 없었다. 서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님 문자를 넘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김 여사는 사과하겠다잖아요. 친윤들이 주장이.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사과하라고 했다. 둘 다 사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사과 안 했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냐고.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럼 이걸 막은 건 대통령이라는 건가? 저들은 지금?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게 진짜 워치독입니다. 제가 쭉 기사를 보고 반응들을 보고 느낀 게 이거예요. 왜 기자들은 이 질문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과방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질문, 여야 질문을 쭉 보고 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자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구나. 질문을 잘하는 것이다. 질문을 잘하는 것.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자들의 이제 글이나 뭐 이런 걸 쭉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전 이거예요. 둘 다 어쨌든 지금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겠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와 여당 대표가. 그런데 사과 안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다. 그러면 결국은 권익위가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냐. 대통령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과 못하게 막은 것은 대통령이셨습니까? 대통령의 이제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원래 CBS 김규환 논설위원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규환인가? 김규환. 논설위원이 시작할 때 이분이 멋있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제가 멋있다는 건 내용이 아니라 문장을 가다듬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적인 내용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편집을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가 아니라 입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죠. 입수고 입수인데 누가 준 거죠. 기자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사적인 내용도 있고 이거 CBS 지금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네. 사적인 내용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편집을 해서 가져 나왔다 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럼 이번에 TV조선이 공개한 문자는 예. 편집한 거냐 아니냐 제가 묻는 거예요. TV조선. 네. 네. 왜냐하면 사적인 내용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부적절한 빼고, 내용도. 네. 그러니까 사실상 TV조선이 공개한 것도 상당히 원문은 아닐 수 아닐 수 있어서 있다. 기자들은 이걸 물어주시라. 네. 이게 원문이냐. 네. 그래서 저는 원문 공개를 요구합니다. 아.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5건에 대해서 원문 공개라고 하면서 TV조선이 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공개가 원문이 맞냐? 네, 그걸 혹시 묻고 싶습니다. 윤색이나 각색이나 좀 정중한 말로 바꾼 것은 아니냐? 네.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다른 것들은 혹시 비공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아니 왜냐하면 주셨는데 그건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네. 김규환 논설위원이 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예. 입수했는데 예. 사적인 내용도 있고 네.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CBS 김규환 논설위원을 취재해가지고 한번 네, 물어봐서 그리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네, 여쭤보도록 그리고 뿐만 하겠습니다. 아니라 말투나 이런 것도 바꾼 것으로 보이고 그 김기환 논설위원이 바꾼 그 문자 메시지의 형식과 네. TV조선의 형식이 같아요. 정중하고 네. 아주 우아한 문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김건희 다 여사의 다르죠. 아주 내추럴한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다르다 해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이 원문이 아닐 것이다. 네, 저도 예. 그렇게 예, 의심합니다. 원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네. 그런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문자가 일파만파 댓글팀까지 갔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관리용으로 사설 댓글팀을 운용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또 대응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일파만파. 그러면 댓글 부대가 나온 거예요. 예, 무엇을 놓고 일파만파냐. 예. 여당 당권을 놓고. 예. 그럼 그 여당 당권은 뭐 하는 당권이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네. 최혜병 특검법. 네.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도 계속 갑니다. 네. 예, 그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진 당권, 그러니까 대표를 뽑느냐를 놓고 지금 일대 격돌이 벌어졌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대통령 부부가 네. 제가 부부 대통령 그럴 뻔했어요. 네. 대통령 부부에게는 사활을 건 싸움이다.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법 어제 수사 결과 발표 보고 네. 와 어떻게 저렇게 잣대가 다르지?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에 대한 잣대가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왜 퍼즐은 전체로 봐야 되는데 조각조각 나누어서 면죄부를 주지? 예.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문을 누가 썼을까? 이게 제일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7여단장에게 혐의를 씌운다면 그럼 그것은 임성근, 똑같이 그렇죠. 예, 1사단장에게도 씌워야죠. 적용이 가능한 네, 똑같아요. 혐의다. 그런데 네네. 어떻게 7여단장에서 끊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느냐. 이게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네, 반박인데 네, 그거고. 예, 그 문제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앞으로 펼쳐봐야 해보셔야 될 것 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네. 이제 여기저기서 이미 발의된 게 있고 발의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법은 하나는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고 네. 우리는 대통령을 겨냥한 줄 알았는데 이게 혹시 또 김건희 여사와 관계됐나?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님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예. 그분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예, 골프모님 예. 카카오톡 네, 내용. 그게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많은 내용이 폭로되면 예. 그때는 국민의힘은 살아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가야 될 정당이잖아요. 네. 그건 이름은 바꿀지언정 그 세력의 대표 정당으로. 그래서 그 세력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말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건 맞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죽구산 누가 죽는지 보자라는 게 이제 캠페인 구호가 돼버렸어요. 한동훈 네. 캠프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하루 당길 수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김병주 의원이 그 호준석 YTN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누구죠? 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그 대목을 딱 찍어가지고 정회를 요구하고 실제로 30초 줄 테니까 사과해라. 안 그러면은 정회하겠다라고 사실상 주호영 사회를 맡은 주호영 부의장이 이제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정회하고 산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당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사과하지 않겠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사과했죠. 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잘못된 거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맞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국회의장은 네. 어쨌든 협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한미일 동맹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말고 정신 나간 부분에 대해 그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요구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놓고 많은 분들이 제가 민주당이 좀 정의롭게 버티는 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썼더니 그러면 그 김병주 의원에게 전화해서 압력 넣은 사람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린 취지는 김병주 의원이 잘 버텼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김병주 의원은 잘 버텼다. 요 측면을 얘기한 거고 제가 댓글에 하도 험악한 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민주당에서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그 길거리에서 사과를 종용하려는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김병주 의원이 전화를 안 받는다.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건 그냥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가면 되는데 국회의장이 그러면 나는 이걸 협치로 끌고 가야 된다. 그것도 또 맞는 자세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안보 협력 한미일 동맹 사안은 그걸 넘은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고 예. 국회의장님 쪽은 그 안 틀에 있는 거예요. 형식 틀에. 예. 그래서 저는 양쪽의 주장이 100% 다 옳고 100% 다 맞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 의원에게 그랬어요.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이렇게. 네. 예. 저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면 네. 정식 나간에 대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고 한미일 동맹에 대한 사과까지 해서 한미일 동맹이 이번에 그냥 용어로 자리 잡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김병주 의원도 같은 의식이에요. 이것도 언론 문제인데 한일 동맹은 국민들이 아마 90% 반대할 거예요. 네. 근데 한미일 동맹 그럼 헷갈리세요. 네. 왜? 미국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한미일 동맹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갔어도 한일 동맹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언론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이번 주말에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주말에 이제 축구장을 돌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네. 김병주 의원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딱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미일 동맹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한일 동맹하고 똑같은 효과가 네. 나타나서 청일 전쟁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바로 들어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언론이 왜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을 어떻게 했냐? 박찬대 대표가 총대를 메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만 네. 유감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의장이 이제 요거를 받아서 국회가 열려서 최혜병 특검법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통과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제 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그러면 정신 나간이라는 부분 그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 박찬대 대표를 비난하실 겁니까? 원내대표는 그런 총대를 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용어로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그건 끝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그렇게 유감 표명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것을 뭐 찬성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네. 형식적으로 원내대표의 네.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네. 박찬대 대표도 이게 사과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보기엔 속으로. 예, 그리고 느닷없이 그 길거리에 만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라는 헛소문이 돌았더라고요. 아, 저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분을 못 찾는데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예, 똑같아서. 이상한 마타도가 돌고 있군요. 예, 민주당 사과하면 안에.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왜냐하면 예. 저랑 똑같아요. 예. 한미일 동맹. 아니 근데 정치라는 게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도 네. 좀 저분들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 신뢰 이런 게 또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어요.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가 속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래서 그 표현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정성호 의원님은 저랑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아니 근데 거. 한미일 동맹을 주장하면 그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요? 정신 나간 거죠. 네. 저는 맥락이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 생각합니다. 호준석 의원 네. 그 말을 진짜 자기 그 소신으로 했다면. 아니 근데 호준석 그 대변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 동맹 그 한일 간에 네.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치권 안에는 극우 담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지점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사실 극우 그렇습니다. 친일 담론이고요. 네. 그건 자유주의 동맹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군국주의 야합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예, 있고 정성호 의원님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 얘기로 바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이제 계속 인사청문회 때문에 방통위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출근 멘트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방송법 1장 1조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1장 1조를 쭉쭉쭉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2인 사실상 2인 방통위는 민주당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민주당이 만든 거고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이겠다 이렇게 예, 말한 그렇죠. 거죠. 이게 비겁한 거예요. 비겁하다. 예, 비겁하고 예. 저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 본인이 잘 아시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를 임명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임명을 7개월 7일 동안 안 해요. 했죠. 예. 예. 그러면서 법제처가 부적격 사유를 지금 판단 중이다. 아직까지 판단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판단 중이에요, 법제처가? 이제 판단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 내정자라는 말을 떼겠다라고 했을 때 법제처는 홀가분해진 거죠. 네. 저는 뭐 법제처에도 압력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실무자에게 네. 제가 경고한 적이 있어요. 이게 법과 다르게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면 난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네. 법적으로 부적격이 아니라. 그래서 저를 임명을 안 했어요. 근데 네네. 그 이후로 예. 대통령이 정식으로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 제가 이걸 홍익표 대표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없었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독임제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강한 의심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대통령 추천이고 지금 네. 기존에 있는 이상인 대행 이분이 대행을 오래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올해가 아니죠. 뭐 한 2주? 2주? 아니죠. 김홍일 때도 대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예, 그러니까 그때도 며칠 안 돼요. 이동관에서 김홍일로 넘어갈 때 그래서 김홍일에서 이진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대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행 담당. 그러니까요. 이분이 둘 다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독임제로 독임제예요.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분과 관련해서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재가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16일 예정을 했었거든요, 기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순방 중이고, 순방에서 돌아온, 순방 중에 뭐 이런 걸 하는 건 좀 그래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할 거라고 그랬는데, 와, 바로 그냥 해버렸네요. 9일, 오늘 9일인데, 그 이유는 19일이 최혜병 1주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기 전에 빨리 해버리겠다 이거죠. 네. 그러면 다시 또 국회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네요. 국회 시간으로 돌아와도 네. 저는 다시 한번 21대 때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많은 분이 20몇 명이 국힘에서 뭐 어떻게 될 거다. 저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의결한다 하더라도 108명이 뭐 똘똘 뭉쳐서 이거는 방탄할 거고 네. 결국에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럼 특검법을 또 올려야 되네요. 최상병 특검법을. 최혜병 특검법 또 올려야죠. 네. 네. 또 올리고. 네, 이번에는 이 무한반복에.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과거 전력이 좀 화려한 분이잖아요.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MBC의 김재철 사장 시절에 홍보국장을 맡으면서부터 발탁이 되면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신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중동의 종군 기자로 하고 노조 활동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김재철 사장이 이제 픽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극적인 변신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를 아냐?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네,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건 결정적 사건,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자, 일단 인사청문회는 언제 하게 됩니까?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안이 왔습니다. 어제 그러면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날짜를 정하고 20일 이내에 임명 동의안 20일 내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부터 여야 간사간 협상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20일에서 25일 사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인사청문회 뭐 무용론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데 저희 인사청문회 합니다. 인사청문회 해봐야 뭐하냐 하지 말자 뭐 이런 주장도 저는 있다. 그런 주장들은 정말로 무기력한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한 패배주의다. 저 못 들었어요. 누구죠?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방위원들은 언론에 계속 나와서 그거 장문이거나 가짜 뉴스예요? 전 장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이다. 왜냐하면 과방위원들이 인사청문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방위원 중에 한 명. 그리고 아니면 원내 지도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없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장문 기사로 저는 의심합니다. 자, 인사청문회는 한다는 것이고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거는 뭐 날짜가 정해지면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인사청문회 합니다. 여당이 반대하면 저희끼리 의결해서 합니다. 여당이 반대해도 표결로 해서 아니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죠.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반대하나 한번 볼게요. 반대 안 할 거예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데 인사청문회에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증인 추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가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미 관심사항 다 받았어요. 저기 과방위원들한테 뭐 물어볼 거냐? 그럼 회의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저희는 매주 한 번씩 회의합니다. 엄청 일을 세게 하고 계시는군요. 매주 월요일 오전에 과방위 회의합니다. 과방위 회의들. 그러면은 뭐 전체 과방위원들이 다 모입니다. 다 전체 회의를 하는 건가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불이익줍니다. 발언 시간에서 안 오면. 불이익.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 보니까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국회 개원 후 정청래 최민희만 보인다.
어머, 그런 제목이. 기사가 났어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정청래 최민희만 보인다. 그런데 네. 정말 죄송한데 네.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 그래서 쓰셔도 저에게 네. 별 뭐 전혀 영향을 하여튼 안 줍니다. 그 기사 네. 보고 정말 재밌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정청래 위원장한테 묻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정청래만 보인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 후보 지명이 된 다음에 네. 사실상 기자들이 검증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아픈 추억이 많은 그렇죠. 예, 선배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별의별 글도 많이 그 올리고 했었어요. 특히 이 노컷뉴스가 검증 보도 시작하니까 바로 네. 또 법적 조치를 예고해서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진짜 치사한 것 같아요. 이틀막 후보. 아니 기자 아까 자기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줄줄이 읊었으면 그 자유는요 대통령의 방송 자유가 아니에요. 기자들의 방송 자유이기 때문에 네. 아니 예를 들면 검증보도 내면 해보십시오. 저요 이건. 그러니까요. 법적 조치 해봐야 이진숙 후보가 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머, 주장을 대통령하고 하거나. 어쩜 그렇게 인식이 똑같습니까? 그다음에 작년 6월에는 5.18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다. 그리고 홍어족들에 의해서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았다. 이런 글에 대해서 좋아요. 좋아요를 눌렀고 그다음에 그 1,000만 관객이 봤던 서울의 봄 영화에 대해서 좌파 공정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너무나 많은 뭐 김어준이 말로 좌파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면 개딸을 위시한 지지자들이 촛불 집회로 몰려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편향된 분이 그 방통위원장에 으로 임명이 됐을 때 이분이 하게 될 방송통신 사업들이 어떻게 될까? 특히 공영방송 MBC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걱정과 우려가 아니 많이 그거는 나옵니다. 뭐 2008년에 국정원 문건 폭로된 거 있잖아요. 예, 이미. 그리고 그 MBC 내에 좌파 때려잡기의 실행 계획서를 행동으로 옮긴 행동대장이 이진숙이었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지금 그대로 할 거라. 그대로 할 거다. 네, 저 그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MBC 민영화의 길로? 민영화는 네.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 법적인 문제예요. 예.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식 민영화는 어려워서 불가능하구나. 네,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엄두를 못 냈죠. 예. 정권들이. 그리고 보수 정권이 다수당일 때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최필립 찾아가서 예. 그 MBC 민영화 논의하고 예. 뭐 등등 그런 녹취록도 이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방위원님들이 나날이 실력이 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잘 질문해서 네. MBC 민영화의 목표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1단계 방송 장악, 2단계 사회 의제를 극우 보수화시키는 예. 거, 3단계는 자민당 정권처럼 극우 보수 친일 정권이 우리 남한에 계속 유지되게 하는 예, 거다. 그렇습니다. 네, 예. MBC 민영화의 최종 목표는 저는 극우 친일 정권에 영구하다. 네. 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의원들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 음모의 실체를 성문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네. 국민들께 폭로하길 기대합니다. 네. 그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MBC에 대한 방송 장악 1단계 이거는 실행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고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이중 태도는 언론과 시민사회에 보이지 마십시오. 언제는 최민희가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때는 이게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 반대하다가 남자 국회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되면 정치적 중립성 운운이 쑥 빠지고 이런 이중잣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방통위원회 최민희 너 물러나, 김현 물러나. 그래서 2인으로 무력화시키자. 이게 언론노조 전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래서 최민희, 김현 너 둘이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 물러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공격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답했습니다.
무르익을 때가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실천했어요. 지금 입장을 누군가 돌변해서 5인 체제 만들자. 그리고 누구 추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시도가 만약에 당내 누군가를 통해서 시민사회나 노조 쪽에서 방통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누구 추천으로 이러고 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5인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라 5인 합의제는 네. 그 하자는 주장은 네. 지금 이 무지막지하게 이진숙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내려보내서 방송 장악하는데 들러리 설 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들러리 체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들러리 체제 만들지 말자고 주장했던 언론 노조나 시민사회가 예. 갑자기 돌변해서 예. 들러리 체제 만들자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립이 또 민주당하고 언론노조하고 또 대립각이 있습니까, 좀 그게? 생기는 전 건가? 모릅니다. 그래요? 모르는데 네. 그 사람들 추천이 들어와요, 일부에서. 이제 다음 그 민주당 방통위원 하겠다는 사람들 추천이. 지금이 방통위원 하겠다는 사람들 추천할 때입니까? 지금 그 추천하시는 분들은 네. 5인 체제 만들어서 MBC 장악을 합법화시켜 주자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진숙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네. 정현주 사장을 방통위원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면 5인 체제 만들어도 돼요. 잘 운영을 할 테니까 법적으로. 네, 네. 지금 이진숙 같은 사람 내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뭐 학자나 이런 분, 물론 성향은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은 있지만 특정 정당에 입당해가지고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하거나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있나요? 방통위원장은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아닙니다. 그분도 그런 분이 예. 그냥 기자 출신인 거죠. 방통위원장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가 처음인 거죠. 처음이에요. 예, 미래한국당 제가 알기에는 입당해가지고 예.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거기 완벽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편향적이라고 국힘이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러면서 편향적인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동관 위원장도 정치하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예. 야권 추천위원은 예. 정치한 사람이면 안 되고 자기들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율 말이 안 돼. 근데 배반적인 언론이 상황이야. 제대로 보도를 안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안티조선 시민연대 대변인 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다. 우리는 엘리트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이 왜 엘리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러세요? 페어 플레이 하자. 예. 페어 플레이 합시다. 그러면 이진숙 이 내정자가 적격자가 아니라고 말하세요. 저 적격자 아니라고 보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 적격입니까? 저 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심하죠. 심해도 이거 심하다 이런 상식적인 언어로 안 되는 상황.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된다,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뒤집어 공개해 보면 실태는 전혀 그게 아닌 것이 확인이 되니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검증 보도 2개 했잖아요. 저희 방이. 저희 방에 끝까지 파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끝까지 판다 팀이 또 있어요. 아니 그냥 저는 대충 SNS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럼 끝까지 파가지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시각이더라. 이거 저희가 한겨레랑 단독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디서 그걸 아니 최민희 의원실을 왜 이렇게 한겨레하고만 단독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편의점하고도 좀 단독을 아니 그거는 제가 결정 안 해요. 보좌관님 알아서 다 하세요. 누가 하는지. 가실 때 그 보좌관님 조남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MBC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남포군전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걸 찾아냈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이거 사실인데. 자료 다 찾았대요. 최민희 의원실에서 거기 있다니까요. 2명, 3명. 유죄 판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어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와.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봤는데 제가 이거 보고 야, 내가 거꾸로 인사청문회 봤는데 이런 자료까지 찾아내면 진짜 무섭겠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포운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저는 이제 30대에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할머니 운전이었어요. 네, 지금도? 네, 네. 지금은 거의 운전 여하튼. 못해요. 눈이 나빠갖고.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진숙 후보가 이제 뭐 인사청문회가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력화돼 버려가지고 네.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그렇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의 김홍일 위원장이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해 놓고 떠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 조사? 이거는 법사위에서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못하는 걸로 결정이 못하는 났고요. 걸로? 우리가 그날 네. 이제 그날 원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올리고 네. 상정하고 네. 그걸 법사위로 옮길 계획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거를 김현 의원이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의장이 이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못 올렸어요. 네. 그리고 검사 탄핵안만 올렸어요. 그래서 김영민 의원이 보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제가 보기엔 의장실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부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전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국정조사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저희가 그 안을 이제 터프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네. 그날 이제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 오후가. 네. 왜냐하면 거의 김홍일 탄핵안을 법사위로 보낸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네.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저는 그 다음 날쯤 발의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래서 급하게 발의한 거예요.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네.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만 하면 간단한데 야칠당 동의를 다 구하느라고 하여튼 그날 오후 정신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류일임 방심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문 닫아야죠. 누가 그런 어디가요? 국민권익위는 문 닫아야 국민권익위. 돼요. 이 류일임 방심위원장 건은 네. 제가 이번에 현안 질의하면서 다 자료를 보니 네. 본인은 최하 10월 10일에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주장이 엇갈리지 않아요. 네. 왜 10월 10일에 알 수밖에 없냐? 네. 예. 9월 27일 날 사내 게시판에 직원이 글을 올립니다. 예. 이런 이해 충돌인데 왜 위원장은 이 의결에 계속 참여하지? 이런 요지예요. 예.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예.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예. 위원장, 비서실장, 그러니까 부속실장 등이 예.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잘라야 돼요, 유일임 위원장은. 그런데도 보고 안 했다고 다 우겨요. 이 방심위에는 예. 지금 정의로운 노조와 네. 실무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위원장에게 말하자면 충성해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때 몰랐다고 칩시다. 거짓말인데 이라고 저는 보나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10월 10일 날 경향신문에 유일임 위원장 얼굴이 크게 나고 네. 이게 다 보도돼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10월 10일에는. 신문에다는. 왜 모를 수가 네. 없느냐. 아침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보도 스크랩을 보고합니다. 위원장에게. 네네. 예. 본인과 관계된 거는 특별히 보겠죠. 당연하죠. 뿐만 예. 아니라 위원회와 관계된 건 다 보고받아요. 이건 네. 제가 있었으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도 꼭 마찬가지로. 스크랩 보고합니다. 예. 그게 어떤 형식이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엔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에 의결에 참여한 건 다 이해충돌인데 권익위원회가 이걸 판단 못했다면 실무자가 김병주 의원 말 맞다나 제대로 온전하지 않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심각합니다. 닫아야 지금 돼요. 명품백도 이거 그냥 종결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심각한 이게 지금 국가기관 자체가 다 도처가 그냥 지금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그걸 파보면 이번에 노정면 의원께서 네. 방심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냐를 물었어요. 맞아요. 통화한 적 있냐,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방심위원장이 안 했다고 하지 않고 네. 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파다 보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도 상당히 세게 취재를 했었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나왔죠. 예. 뭐 얘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예. 그거만 보셔도 예. 전모를 알 수 있고 예. 봉지욱 기자한테
국힘의원 2명이 예. 질의를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정말 근데 창피한 신상범 수준이었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어떻게 보세요? 막 반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양반아,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끝나고 귀하가 막 이렇게 제가 그거 끝나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인은 여기에 증인도 아니고. 그 증인도 아니다. 네. 그런데 강압적인 태도는 이거 곤란하다. 예의 바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고쳐졌습니까? 그 다음에는 양반은 안 했죠. 아 그런데 현직 기자를 그 국회에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가지고 저는 완전히 무슨 데스크가 그 후배 깨는 그런 장면. 그거보다는 검사가 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기자 범죄인 출신이잖아요. 치조하듯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날 뭐 이번 그 과방 현안 질의의 영웅은 김유진과 봉지욱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완전히 두 분이 예, 방심위원인 김유진 위원하고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가 거의 그 조회수도 제일 높아요. 네, 영웅이에요. 영웅, 과방의 영웅이 된 네. 참고인이 이렇게 기사를 써도 그러니까 되겠다. 그 참고인을 부른 누군가를 칭찬하셔야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군요. 누군지 이건 작전상 보안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구나. 이 작전상 보안. 네. 지금 11일 국회 본회의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이 언론정상화 4법 통과되는 건가요? 그날 어렵겠죠. 왜냐하면 네. 필리버스터 하겠죠. 필리버스터 또 합니까? 하겠죠 뭐. 그러면 그거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하죠. 방송사법이니까 4개잖아요. 네, 이거 다 해야 되네. 그럼 그렇죠. 건당. 하나하나 필리버스터 하면 4일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흘 동안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네. 나흘 지나도 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뭐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안 하지는 네. 않는다.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이제 저도 해야죠. 예. 방송법. 네. 네. 제가 해야죠. 예. 아니 그런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가 필리버스터 만들었잖아요. 해야죠. 제가 예전에 예.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설계했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그 사실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할 때 시작하자마자 그냥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저 걷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무슨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 출신의 검사죠. 국회의원은 최상병의 사망 자체를 장비 파손에 비유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 사건 관계를 막 그 줄줄이 낭독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 필리버스터가 원래 아무 말 대잔해도 되는데 문제는 신장식 의원 굉장히 잘했고요. 네. 서영교 의원도 굉장히 잘했는데 예. 우리는 점잖게 잘하는 거고 예. 그쪽은 지금 사실 피할 데가 신장식 의원도 없잖아요. 1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오다가 왜 저들은 그럴까 네. 생각해 보니 우리랑 다르구나. 뭐가 정말 장비 파손에 비유할 만큼 최혜병의 사망이 가슴 아프고 미치겠지 않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저 몰래 수술을 받고 근데 엄마가 걱정할까 봐 말도 안 하고 군대에서? 거의 하도 맞아가지고 뭐 장이 빠져나왔던가 어쨌든 큰 수술을 했더라고. 군대에서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런 일에 대해서 히스테릭해져요. 막 울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엄마들이. 군대 가서 얻어맞고. 네, 그런데 네. 아들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최혜병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좀 이렇게 미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그 엄마 아기 낳은 과정도 너무 그렇죠. 가슴이 40이 아프다. 넘어서. 예. 예. 아유 눈물 날. 그런데 저들은 안 그렇구나. 저들에게는 죽어서 아까운 사람과 그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물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저 세력과 맞서서 꼭 이겨야 되겠다. 아침에 그러고 왔다니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최혜병 세월호 가지고 이러는 건. 참사 때도 그때도 그랬죠. 해양 교통사고 났는데 뭘 그러냐. 가난한 애들이 네. 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제가 절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사람 손 잡아주고 네. 예, 그 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을 공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모두가 함께 고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자, 대기업, 그다음에 가진 자, 엘리트들만 있으면 네. 그 사람들을 위한 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예. 기득권의 야합이지. 기득권의 야합이다. 예, 이게 그냥 놔두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의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글이죠, 뭐. 예, 그래서 그런 그 탐욕과 네. 약육 강식의 정글을 예. 그나마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꾸라고 있는 게 정치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탐욕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기득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부자 상속세나 깎아주려 그러고 네. 부자 감세나 하려 그러는 건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야합이에요. 야합.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조금만 더 밀어주시지. 처음으로 제가 네. 이번에 200석을 해주셨으면 네. 그러면은 이 기득권 야합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을까요? 그렇죠. 예, 네, 많이 장비 아쉽네요. 파손에 비유하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진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예, 그 순간. 그리고 그러니까요. 제가 졸잖아요. 막 사람들이 앉아서 필리버스터에. 예. 근데 그분들이 조는 게 아니라 자더라고요. 그냥. 그 잔 입 딱 벌리고. 시간은 예. 무슨 피곤해서 그랬다? 그 시간이 이른 저녁이에요. 오후던데요. 예, 저는 제가 걸은 시간은 12시 넘어서예요. 예. 정말 졸려갖고. 예. 제가 졸음을 막 떨치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명이 좀 있어서 귀에 꼭 뭘 꽂고 있어요. 예.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 이명이 덜해져서. 그래서 한쪽 귀에 꽂고 예. 이게 꽂아야만 예. 이게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걸은 거예요. 왜냐?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 주진우 의원이 예. 저쪽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걸 네. 잘 반영해서 하더라고. 예.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네, 저들의 정확하게 논리를 들으려고. 알게 됐어요. 네. 그 주진우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알게 된 논리는 뭐예요? 저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위헌이다. 위헌이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재판 과정까지 들어있다. 네. 근데 보니까 다른 특검에도 다 들어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의 궤변을 잘 정리해서 얘기한 게 궤변을. 주진우 그리고 그 의원의 필리버스터였고 그걸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궤변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참고할 수 있죠. 박민 KBS 사장 고발된 네, 했습니다. 거죠. 예, 근데 제 이름으로 이분은 하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 상임위 불출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KBS 독립성이 침해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왜 방통위 왜 대통령 모임에 왜 갑니까? 예, 그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 말이 안 되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전 국회에서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국회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네. 예, 저희들이 과방위원을 하는 한에서는 저 법과 원칙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계속 안 나오겠다는 거네요. 아니 국감 때 나와요. 국감 때는 그럼 국감 때는 정치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되는 거고 평소에 하는 상임위는 방송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분이 KBS 사장으로 온 이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위 법조 전문 기자 모임에서 네. 류일임 위원장도 거기 회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분도 회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정하게 싸운 공적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죠. 네. 우리가 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모임엔 가고 국회에서 부르면 증인인데도 안 오고. 네. 그러면 국회 무시니까. 예. 뭐 당연히 고발하는 거죠.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130만 탄핵 요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오후 2시에 저희 편의점에서도 오늘 라이브를 보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꼭 국회 법사위 오늘 보셔야 됩니다. 이 국회 법사위에서 어쨌든 이 청원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논의를 네.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19일과 23일인가요? 26일인가요? 이틀에 걸쳐서 이제 청문회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또 반대하겠죠. 반대해도 갑니다. 예, 네. 반대해도 간다.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절차는 밟는데 탄핵 과정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탄핵이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당 차원의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사위는 그야말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저보고 왜 지금 당장 이진숙 탄핵 안 하냐 그러는데 탄핵은 과방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내가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네. 법사위원들과 함께 청문을 충분히 하는 거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할 만한가? 네.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증인을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건희, 최은순 두 다 사람을 하겠죠. 증인 채택을 했는데 당연히. 예. 네. 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당연하죠. 되죠.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가서 예, 데리고 온대요. 최은순 여사부터 여사 씨, 최은순님, 장모 뭐부터 그분부터 예. 법사위원장이 가서라도 모셔와야죠. 예.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합니다. 청문은.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도부가.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무도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없던 새로운 국회의 모델. 앞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싸워라. 아니 라는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는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예. 대통령에 대해서 청문회 열립니다. 열리죠. 예. 우리나라는 워낙 그 국회가 약해서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아마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네. 그런 위원장으로 국회사에 기록될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이따가 뭐 오후 2시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고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지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또 반발하는지 함께 보시면 오늘은 국회 그 법사위가 시청률이 제일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보다 그 국회 상임위가 재밌어져 가지고요. 동점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됐다 이런 평가도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 앞서 이제 속보 말씀 전해드렸는데 내일 그 연임 도전 기자회견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저에게 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이재명 대표에게 뭘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검찰과 정적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그리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지금으로선 거의 유일한 기대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10명쯤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이걸 이재명 대표 찬양이라는데 네.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기본소득 등 아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고 네. 이게 뼈에 사무친 사람이 민주당에 10명 있으면 정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국민의힘 취재하다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처럼 당을 장악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이재명 대표가 모델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당원 중심 정당 부르짖으면서 온라인 입당법 만들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제가 누구니 저보고 민주당의 어머니로 등극했다고 누가 그랬는데 누군지 까먹었어요. 네. 국회에서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전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민주당의 어머니라는 그 말이 예. 그분은 비아냥으로 했는데 네. 그거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예. 그래서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아버지란 이재명 대표께 그렇게 한 건 그거는 뭐 예. 아버지는 좀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김장겸 의원이 그렇게 했네요. 그랬는데 네. 제가 국회 상임위 중에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파행 안 하려고 예. 그렇게 했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자서전 중에 저는 이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 나는 겁이 없다.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날 때부터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이 말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나아가서 저는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제가 베토벤을 찾아볼 시간은 없었고 네. 제가 정말 3프로 TV랑 뉴스 공장이랑 네. 그다음에 막 그런 소위 철학 강의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책을 안 읽으면 네. 구중생 형국인데 네. 시간이 없어갖고. 네. 근데 3프로 TV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는 게 있는데 네. 빈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베토벤의 이 말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베토벤이 1808년에 나폴레옹 군이
이제 빈을 점령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리노프스키 공작이라는 사람이 베토벤을 불러서 연주를 시키려고 그래요. 네. 나폴레옹군 앞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고 나와요. 베토벤이. 그런데 분이 안 풀려갖고 편지를 써요. 베토벤이. 예, 리노프스키 공작한테. 이 사람 후원자예요. 이 사람 떨어지면 배고픈데 네.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네.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기억하십시오. 한동훈 위원장 등 네. 그대 같은 정치인은 수백 수천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재명은 네. 한 사람뿐이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다양한 정치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과방위에 몰려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사법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저 좀 탄압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정치에 큰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좀 탄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네.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9월 30일로 예고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 재판 자체가 터무니없다. 네. 터무니없는 기소다. 예,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네. 그 당내 전문가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박균택 의원도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저는요 복잡한 거 싫고요. 이 재판이 정당한가? 네.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죄죠. 이렇게 답하시기 때문에 그냥 뭐 네. 터무니없는 재판에서도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 네. 그러니까요. 사실대로만 말해달라라는 건데 이 사실대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걸로 말해달라고 요구한 거다라고 그게 해석을 말이 됩니까? 하고 있어서 충돌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해석은 드리겠습니다. 무슨 해석? 네. 사실은 사실이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